강프로입니다. 자, 이수 페타시스 보겠습니다. 오늘 2% 빠졌습니다. 근데 시장 대비해서는 굉장히 강한 움직임을 보였고요. 오늘 시장도요, 1.6%, 장중에는 3% 정도 하락하는 부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이수 페타시스는 어저께 저가도 이탈하지 않았다. 자, 그렇다는 건 오늘 시장에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에서 이란을 때렸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게 진짜로 벌어졌든 아니든 우리는 확전됐을 때 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전쟁을 막을 힘이 우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되는 건 확전이 되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뭐가 있는지 그 내용을 파악해서 나올 수 있는 결과치를 가지고 오늘 어느 정도까지 나왔는지 그 내용을 보면 사실상 방정식 풀이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 결과는 10인데 그쵸? 뭐 더하기 뭐 곱하기 뭐가 됐을 때 10이 나온다. 그러면 X만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 X에 대한 결과치가 사실상 오늘 다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실제 이란 측에서는 뭐 공격을 안 했다 막 그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스라엘은 뭐 공격했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뭐가 맞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런 거를 이게 진짜다 저게 맞다 뭐 큰일 났다 그러면서 막 팔고 도망가거나 지금 이런 상황 만들 때가 아닙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 내용 보세요. 정확하게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 자, 실제 주식시장에서 변동성 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미증시에서는 빅스라고 불려요. 뭐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자, 빅스는 볼레이티리티 인덱스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변동성이 시장에서 얼마나 커져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한 거예요. 변동성이 커질 때, 즉 많이 내려가거나 급격한 하락을 했을 때 이럴 때는 변동성 지수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실제 오늘 변동성 지수의 고가는 장중 3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빅스 지수에 대한 부분도 지금 장중에 보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상승폭을 키웠느냐. 내용 한번 보시면 지금 미증시가 열리는 시간이 아닌데 선물 시장은 계속해서 돌거든요. 여기 이 내용 보시면 지금은 한 4% 정도로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근데 장중에는 그쵸 19.5포인트까지 큰 폭으로 상승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 이게 대략 한 15% 정도가 나옵니다. 자, 그만큼 한국 시장 장중의 변동폭은 상당히 컸다는 게 되고요. 그리고 전쟁, 즉 확전이 되었을 때의 상황이 오늘 상당 부분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확전이 되었을 때 정말 문제가 될 것 같다 하는 유가에 대한 부분을 보면 시장에서 어떻게 반영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자, 내용 보시면요. 유가가 지금 변동폭을 보면 실제 83달러, 전일 대비 1.2%까지 상승하는 구간. 그쵸? 근데 장중에는 85달러를 넘나드는 수준까지 상승폭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86달러 정도가 고가로 잡혀 있죠. 자, 이렇게 장중에는 변동폭이 컸는데 지금은 안정 구간에 접어들었다. 이게 맞다 아니다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확전이 되더라도 유가가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상황은 나오기 어렵다는 걸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일봉으로 유가의 움직임을 보자는 이거 기간을 제가 좀 늘려볼게요. 자, 대략 한 10년치 정도의 유가를 보면 유가는요. 저가 60불, 고가 80불 이 정도입니다. 그러면 80불 이상 가는 유가가 나왔다. 그러면 무언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뭐 전쟁이 막 확전되거나 큰일이 터진다 그러면 100불 이상 120불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그게 22년 초에 발생했었던 러시아. 그렇죠. 이쪽에서의 문제점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미 이런 부분들, 그렇죠. 중동 불안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반영하면서 뭐가 발생했어요? 80불을 넘어서는 구간까지 왔고 그런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변동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을 먼저 앞세워서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점은 반도체가 이제 고가 나온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미증시 반등 안 나오고 전쟁까지 났고 인플레이션 안 잡혀요. 금리 안 내린대요.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봐야 되는 건 한 가지 내용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 반영이 다 끝났다. 그리고 오늘 미증시가 변동폭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미증시는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변동폭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동안 하락분 그리고 오늘 한국 시장에서 나왔었던 그런 문제들 그리고 한국 시장 돌면서 발생했었던 미증시 선물, 미선물 시장에 대한 변동폭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한국 시장은 오늘 저가를 찍은 게 맞고요. 장중 투매로 저가를 찍은 게 맞고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오늘 정도에서는 저가 확보가 되고 다음 주에는 반등 구간에 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 없었다면 반도체 종목들이 장 후반에 이렇게 반등을 하는 상황을 만들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자, 내가 고가에 잡아서 46,000원에 잡아서 지금 38,000원까지 내려왔다면 짜증나는 거 맞죠? 정말 짜증날 겁니다. 그런데 이걸 보셔야 돼요. 주식 시장에서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고 제가 누차 이야기를 드렸는데 2만 원부터 46,000원까지 다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2만 원도 기간을 늘려서 보잖아요. 저가는 그쵸? 10,000원 이하입니다. 시세가 시작되는 A 반도체가 수요가 폭발한다는 내용이 첫 번째 발표됐을 때는 이수페타시스의 주가는 대략 5,000원대였습니다. 그러면 작년 한 해에 6개월 정도 동안 거의 한 8배 이상의 시세를 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가격 부분에 대한 해소, 그쵸? 가격 부담에 대한 해소를 50%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이미 해결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2배가 올라오면서 고가를 탈환하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고가에 대한 매물 부담, 그쵸? 여기서 잡았으면 내가 짜증날 거 아닙니까? 그럼 고가에 대한 매물 부담은 지금 해결이 된 거고 지금 여기서 고가에 대한 매물 부담이 해결이 됐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폭락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은 겁니다. 물론 저는 오늘 이수페타시스를 매수하지는 못했어요. 오늘 이수페타시스보다 더 강한 PSK 홀딩스를 반도체 쪽 그리고 A 반도체 쪽에 PSK 홀딩스를 매수를 했는데 이수페타시스는 다음 주에 정확하게 이제 반등 확인 과정을 거치고 타점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이해를 하고 있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왜 이런 상황이 나오느냐? 선반영하기 때문이다. 이게 주식시장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이해했을 때 내가 매매를 할 수 있는 상황은요.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제가 여기 PSK 홀딩스 어떻습니까? 올라가는 구간에서 제가 계속해서 매매하죠. 선반영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올라가니까 또 매수하죠. 선반영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더 올라가고 시장 폭락하는데도 오늘 또 매수하죠. 선반영 구간을 가격이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완성된 매매를 보잖아요. 매도까지 완료된 거. 그건 자람 테크놀로지. 뭐 이런 종목들이에요. 여기서 몇 프로? 75%. 굳이 반도체뿐만 아니라 에브리봇이나 그런 종목들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올라가는 구간에서 47% 이런 정도의 수익이 나온다. 이런 상황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야 돼요. 저라고 손절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손절하는 종목들 있죠. 그런데 그건 기간에 대한 손절이 필요한 거지 내가 막 엄청나게 많이 내려요. 그런 상황은 사실상 크게 뭐 자주 벌어지는 일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매도해야 되는 상황을 만들면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매수부터 매도까지 특히나 손절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여기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 여기 보면 시장가 매수 8시 49분 이구산업 있죠? 어떻습니까? 이구산업. 정확하게 오늘 시장이 폭락하는 과정에서도 12% 정도의 강세를 보였다는 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뭐 흥구석유나 뭐 이런 종목들 있죠? 어때요? 오늘도 폭등이 나왔지만 그냥 오늘 매도하고 나오는 그런 날입니다. 이미 저는 10%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하고 있다. 자, 긴 말 드리지 않겠습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너무 어려우면 소통방 들어와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참가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10억, 소통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 내용은 채널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타점을 공략하는지까지 다 공개를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를 제가 왜 보느냐? 고가를 다시 넘었기 때문이다. 그럼 고가 넘었으면 조정이 왜 나오느냐? 매물을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작년에 만들어 놨었던 이 고가 부분에 대한 매물 내가 여기 물렸으면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당연히 올라오면 팔고 싶죠. 그런 매물을 소화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해야 되는데 그 상황은 뒤에 가서 나와 봐야 알긴 하지만 나와 보기 전에도 알 수 있는 부분은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점 그리고 이런 부분을 토대로 우리가 확인해서 뭐 판단하고 매매해야 되는 그 기본적인 구조는 선반영한다는 구조에 있다는 점 그 안에서 우리가 타점을 잡아야 된다는 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해서 적용시키는 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을 실제 공개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2개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10억, 소통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가격을 형성하고 내가 타점을 잡을지 그 원리에 대한 부분을요. 여기 이수페타시스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제가 내용 준비를 해놨고요.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여기 이수페타시스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이수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이수페타시스의 실시간 타점 그리고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 한번 하면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주식시장의 특성상 우리는 올라가는 종목을 매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확하게 저점을 포기해야 된다. 하지만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 확인해서 매매를 했을 때, 즉 올라가는 종목은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고 돈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을 매수해야 우리가 꾸준하게 수익 실현을 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다 이해했을 때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고 분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제가 다 이해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 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어보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보브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10,000원부터 60,000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